안녕하세요. 박정원입니다. 제가 대리운전을 한다고 미리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. 밤늦게 일도 많지 않지만 밤늦게 들어와서 좀 분한 마음에 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. 참 암울하다고 할까요? 제가 며칠 전에 그 도로 포장공사 하는 분을 고객으로 모셨습니다.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도로 포장 관련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급여가 괜찮더군요. 300에서 많이 벌면 한 700. 1년에 연초에 한 2개월 정도 놀 뿐이지 주 6일을 근무하고요. 급여는 아예 관공서에서 바로 노동자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다고 합니다. 그런가 하면 6일을 근무하면 정근식으로 해가지고 또 일종의 수당까지 주고 있고요.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. 80노인도 일을 하고요. 그러나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이고 재중동포가 그중 많다고 합니다. 모두가 국부유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노동이 굉장히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,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. 그저 넥타이 매고 아니면 좋은 옷 입고 자동차 타고 이런 아이들이 됐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제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. 오늘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.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분노한 2030 잡아라. 가상화폐 대책 경쟁에 애타는 여의도. 애가 탄답니다. 왜 애가 탈까요? 윤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쇄 등 이렇게 지금 가상화폐 그 시장을 좀 제어하려고 하니까 이제 분노했다는 것이겠죠. 그래가지고 거래시장의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된다. 이런 표시들이에요. 정치인들 하는 얘기.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. 그렇죠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자, 가치가 없는데 이광재 의원이 한 말을 하는 거 들어보세요.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면 받아들이기 없다. 받아들이기 어렵다. 자산 가치가 없으면 세금도 거둘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.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.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근데 거기서 세금을 어떻게 걷냐 이거예요. 네? 그런가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. 아니 투자자를 보호해야만 소득에 과세하나요? 이건 무슨 정신 구조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. 예? 아니 우리가 자영업자가 투자했다가 손해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세 안 합니까? 나 참, 기가 막힌 머리, 이게 좀 이해가 안 가. 그런가 하면, 양양자 의원이라는 분은, 자, 가상화폐는 자산이므로,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는 과세가 필요하다. 근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 무엇인데? 말이 그냥 비슷한 거예요, 다. 둘 다. 가치가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느냐, 이런 논리거든요. 여러분, 카지노 가보셨나요?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근데 영화는 많이 봐서 안다고 생각합니다. 카지노 칩과 비트코인은 크게 다른가요? 카지노 칩을 나와가지고 어디 담배 한 개라도 살 수 있습니까? 직접? 환전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죠.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.
심지어 비트코인은요, 그냥 메모장 꺼내가지고 텍스트 몇 줄 쓴 거에 불과한 코드일 뿐입니다. 컴퓨터 날아가면 끝이고요. 비트코인 카지노 칩은 그나마 물리적으로 뭐 손에 잡히는 건 있어요. 큰 차이도 없고요. 1비트코인은 영원히 1비트코인이지만, 자,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카지노 칩은 가격은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느냐. 1코인은 1달러다 하면은 영원히 1달러다. 그게 어떻게 똑같으냐? 아니죠. 똑같습니다. 거기는 1코인을 잘 돌리면 100개, 200개, 몇만 개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게 뭐냐? 누군가 소득이 생겼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잃었다는 것이거든요. 제로섬 게임인 겁니다. 카지노가 뭐 성장하면 뭐 바깥에 뭘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. 부가가치가 안 생기잖아요. 그냥 들어온 사람들 돈 중에서 어느 호주머니로 가느냐 이거예요. 비트코인도 사실은 똑같아요. 뭐 시장이 커졌다는 의미는 있지만 결국에 그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자산 투자냐? 그걸 왜 투자라고 얘기합니까? 도박이지. 저는 이거는 분명히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저 남의 호주머니 걸 내 호주머니로 옮기고자 하는 욕구. 그게 도박이거든요. 그 욕망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어요. 오락으로 하면 처벌하지 않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성을 띠면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법률입니다. 그 다음에요. 합법적으로 공인된 도박장이 있죠. 정선에 무슨 카지노도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 하나, 열 몇 개 된다는 카지노가 있습니다. 카지노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, 우리나라가. 다 있잖아요. 슬롯머신 이런 기계, 이런 몇 가지 아주 특수한 경우, 테이블 게임이나 이런 데 부과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 빼고는요,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. 도박 수익에도. 자산이라서 세금 부과하는 겁니까? 도박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, 한국도.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저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? 자산 가치가 없, 없다면서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? 기가 막힙니다, 진짜. 창피스럽고 나라가 망해갔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 국세청은 이거 비트코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. 슬롯 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당첨금부터 그죠? 복권 및 복권, 승마, 투표권 그게요. 자기가 투자한 돈의 100배 이상이 되거나 또는 2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20%입니다. 3억을 초과하면 30%를 부과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카지노 측과 손님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손님 사이에 포커 게임을 했다. 그거 참 구분하기 힘들잖아요. 찾아내기가. 그러니까 그거는 부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개별 소비세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1회 입장에 대해서 뭐 5만 원, 6천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. 입장할 때 아예 세금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카지노라는 그 간접적 회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걷어들임으로써 사실상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카지노 칩 비트코인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저는요 이것이 투자라고 얘기하거나 자산일 수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신뢰가 신뢰가 존재하는 한 그건 자산인 거는 맞아요.
아무리 숫자에 불과한 텍스트 메모에 불과한 것이지만 신뢰가 형성돼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.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약속이 있잖아요. 약속이 그 자산인 것이죠. 그러나 언제나 0이 될 수 있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. 자, 카지노 칩도 똑같습니다. 공신력이 있고 거실로 준다는, 환전해 준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산인 거죠. 그 카지노가 환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럼 자산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신뢰가 존재하는 한 자산의 가치는 좀 있어 보인다. 그러나 그것이 투기적 요소지, 투자라고 말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것이고요. 도박에 소요된 자산입니다. 도박 심리가 작용한 것이죠. 우리 보시면 애가 탄다고 그러는데요. 진짜 우리가 애가 타야 할 게 뭘까요? 정치권이 여의도가 애타는 여의도. 뭐를 애타야 됩니까? 그 표를 애타게, 그 표가 올까 안 올까 그렇게 애를 타야 되겠습니까?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우리 2030, 저희 큰 딸아이가 88년생이고요. 둘째가 91년생이면 다 전화입니다.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. 저런 일에 만약에 나서가지고 절싸우면 제가 뺨때기를 때려버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진정 애타야 할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아까 얘기하는 노동 현장을 거부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아파트가 없다고 분노했다고요? 그들 중에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아파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이득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저는 그들이 굉장히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투영된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. 저걸로 해서 좀 돈을 좀 벌어보자. 노동을 통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정상적인 사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돈 벌고 성취감을 느끼려고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쉽게 정말 애타야 할 건 이런 세태인 것이죠. 예? 저걸 왜 보호해 주겠다고 표고를 의식해가지고 무슨 과세를 미뤄야 된다는 둥, 어? 과세가 부당하다는 둥,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? 예? 치졸한 놈들 같으라고. 예? 반성해야 됩니다. 왜 이런 사태가 됐겠습니까? 부익부 빈익빈, 부의 양극화, 불로소득이 존중받는 개 같은 나라. 그런 나라 당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썩은 거 아닙니까? 슬픔을 넘어서요. 당신 같은 쓰레기들 내가 치워버리고 싶습니다. 같은 뭐가 애가 타냐 이거예요. 애가 탑니다 저는.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신성한 노동을 우습게 알고 또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며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일수록 더 대우받아야 되는데 펜트 걸고 조용히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그러니까 저런 꼴이 나는 거잖아요. 정말 애탄 게 뭔지 죽어야 될 놈들이 누군지 분간 좀 하고 사십시다.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. 아주 이 꼬라지를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개 같은 것들입니다.